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표도 부진했고 이탈리아 전국 불안도 네. 계속되고 있지만 화려하게 1분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동성의 힘이 작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 증시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포인트 새남자의 의견 보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줄어드는 외국인 매도. 박승현 전문가 코스피 1990포인트 지지 확인, 코스닥 555포인트 돌파면 4월 좋다. 최수창 전문가 2000포인트 도전, 1993포인트 종가 마감의 월말 효과.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수급과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호 전문가님. 네. 특히 수급을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체크포인트로 올려주고 계세요. 네. 줄어드는 외국인 매도. 사실 이번 주 초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아주 급격하게 줄었었거든요. 1000억 원 미만으로. 그런데 지금 수요일, 목요일은 다시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떤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가요?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악재라든가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입니다. 결국 달러와 강세가 지금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고 있고, 달러 강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유로라든가 엔화 이들의 약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매수로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 4천억, 5천억대도 매도를 하고, 네, 계속적으로 이런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옆에 오른쪽 하나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칸 쳐 있는데 보면 이건 이제 선물 시장의 동향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 선물 동시적으로 공격적인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 선물에서는 조금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실제 그동안의 선물의 누적 매도 포인트가 임계치에 도달하자 현물은 매도하는 반면 선물은 이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시기도 멀지는 않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한 쪽이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또 기다리고 하염없이 이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네. 예, 외국인 매도가 진정돼야 우리 시장 이번 주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발 이슈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거 주식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분명히 해외 이슈는 지금 현재 시장의 기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에 의한 우리 증시의 약세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모멘텀은 없는가. 추경 예산안 10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제장 보니까는 채권 시장의 상승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금통위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 그다음 달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쪽 시그널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채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잠잠해지고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관 매수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도 일단 줄어들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짓눌렀고 이제는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는 환매수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누그러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4월 증시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인 매도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요소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만 이제 이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관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니까 4월 증시는 어쨌든 줄어드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더불어서 이들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모멘텀 그리고 기간이라든가 연기금의 역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수급이 될 텐데 네. 이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주고 그리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누그러진다면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실전 트레이딩 전략 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 오늘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입니다. 박승윤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바이오와 제약주 중심으로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대형주,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 의류주에 대한 그런 시각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전문가 일단 코스닥은 모두 업을 외쳤고요. 요즘 박수형 전문가가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호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양시장 모두 네. 업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뭐 네. 유종의미를 잘 거둘 것이라고 보시나 봐요.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실 뭐 하루하루의 변동을 맞춘다고 하면 요즘 중에서 뭐 굉장히 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뭐 지수에 신경 써서 지수의 업이냐 다운이냐 이거를 맞춘다 그러면 종목 흐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는 앞으로 코스닥이 지금 뭐 훨씬 더 견조하고 좋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코스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업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코스피가 이제 뭐 그 외국인들 매도라든가 대외 변수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이고 사실은 뭐 2,000포인트 넘어가면은 네, 기관의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이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상에 큰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거래소는 중기 긍정적인 관점은 같대. 사실 지수가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슈라든가 대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고 오늘 또 분기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를 또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전략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네. 살펴주세요. 예, 윈도우 드레싱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딴 거 올려놓고 그 다음날부터 빼버리면 그거 뭐 줬다 뺏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별로 좋지 않고 전체적인 앞으로 추세라든가 기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4월, 5월 앞으로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 어떤 섹터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은 분명히 갈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에 얼마 전까 뭐 이번 주도 중반부 정도까지는 실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종목별로 지수 올라가도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드레싱 얘기를 방금 전에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분기말 결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그것이 이제 다 처리가 됩니다. 예, 그 매도 물량이 이제 끝났죠. 그렇다면 오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윈도우 드레싱 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월 결산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 어제는 기관들의 매수가 거래소도 거래소입니다. 코스닥까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닥 쪽에서 오늘 그리고 4월 달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지 체크를 하자. 그러면 코스닥이 550을 넘어갔다 내려왔다 넘어갔다 내려왔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약오르게 이제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기관의 역할이 다시 매수로 연속 매수로 진행된다고 하면 550 안착을 하고 추가 고가 돌파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들도 지금은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다만 추경 예산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먼저 건설주 쪽이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주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는 시각이신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DID, JC, PNT를 봤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메디톡스, 오스테 임플란트, 디지털 옵틱을 제시했습니다. 최수착 전문가 필라코리아, 시그네틱스, 포스코 ICT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종목이 제시가 됐는데요. 모두 다른 종목들이 언급이 됐네요. 자, 전문가님. 네. 이 뭐 세 종목 다 각
각각 뭐 다 장점들이 있는 그 종목이에요. IT 네. 쪽에서 또 게임주들도 제시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계시고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DID와 JC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 출연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원고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추천주로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JC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낙폭에 과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롤더 스카이 말고 15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다만 워낙 많이 빠져서 하락하고 있는 121 이평선에서는 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도 그 자리는 한 19,0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라는 측면에서 계속 추천드리는 쪽이고요. PNT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뭐 기계 쪽입니다. 그러나 IT, 장비, 소재를 만드는 그 부품, 롤트롤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업황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실적의 개선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서 오늘장 추천주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다른 종목 할까 하다가 DID를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DID는 방송에서 추천하는 점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작년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은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라스트 찬스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DID를 DI 사이테마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3분기, 4분기.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0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매출이 다 3분기, 4분기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아니고 실제로 삼성전자 태블릿 PC 관련해서 비율 광원을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급증이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에 중국 법인 2개 정도 법인이 있는데 중국 자회사 쪽이 그동안 실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이들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연결 기준으로 돌아선다라 연결하면은 실제 영업이익이 200억이 작년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역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공격적인 행보가 기대가 되고, 또 샤프와 손을 제휴를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잡았죠. 어제는 5대주로 올라가 샀다라 하는데 DID가 또 샤프 쪽에도 물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호재가 많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거기에 실적을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ID는 저는 지금 제가 작년도 12월 말에 3,200~300원대 초기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6,000원대입니다. 더블입니다. 근데 지금도 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약점은 DI 사이테마로 DI가 뭐 급등하면 같이 따라갔다가 또 빠지면 또 쭉 빠졌다,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흐름 명확하게 이어가시고, 이 종목 조정 들어온다, 그럼 싸다라고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매수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뭐 박스권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목표가 볼지 가격 전략 주시죠. 네, 매수가는 한 6,000원이나 6,000원 이하면 저는 적절한 그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 가격이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은 뭐 6,500원 정도까지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매수 자리를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DID는 뭐 분명히 10,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봅니다. 다만 언제 올라가냐가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는 10,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전문가의 오늘장 추천주는 DID입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 가격 5,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봤습니다. 자,